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지만 소규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 모 교회와 관련해서 어젯밤과 오늘 사이 교인과 가족 등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다시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당진에선 자가격리 중인 중학생을 포함해 초, 중고생 10명이 확진됐고 가족 3명도 함께 감염됐습니다. 태안에서는 서로 다른 어선 석대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7명이 확진됐는데 이들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금산의 인삼 선별 작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5명과 홍성 일가족 3명도 확진되는 등 소규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깻잎 농사는 병충해에 취약한 데다 잡초 제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런 농가들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깻잎 농사에 수경 재배를 적용했더니 병해충과 일손 부족,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금산군 추부면의 한 잎들깨 농가, 깻잎이 공중에 뜬 수경 재배판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흙에서부터 비롯된 병충해 문제와 잡초 제거를 위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흙이 아닌 물에 깻잎 농사를 적용한 겁니다. 작물 재배용 스티로폼판 아래쪽에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호스를 달아 액상 비료와 물을 언제 얼만큼 어디로 보낼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경 재배는 밭갈이가 필요 없어 거의 1년 내내 작물을 키울 수 있다 보니 농가 소득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사이즈에서 1년에 한 1,500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하면 이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0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은 수경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데 이어 수경 재배 전용 잎들깨 품종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경 재배에 맞는 품종 자체를 개발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잎들깨 수경 재배 농가를 현재 10곳에서 4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총 40농가 85동 정도로 확대해서 이 수경 재배 전용 잎들깨를 이 일본, 미국, 동남아 쪽으로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수출 물량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잎들깨 수경 재배 수출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천안에는 고려 초기 지은 올해로 창건 1000주년이 된 사찰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사찰 건립비가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데 땅속에 묻힌 천년 고찰의 신비를 밝혀내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고려 초기인 1021년 현종 때 건립돼 올해로 창건 1000주년을 맞은 천안의 봉선 홍경사 터입니다. 홍경사는 당시 강도가 자주 나타나자 성안 지역의 우환을 없애려 지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성거업에 지은 천흥사와 함께 천안이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적입니다. 조선 초기 불교를 억압하면서 절터는 폐허가 됐지만 당대 최고 유학자였던 최충이 지은 사찰 건립비는 남아 국보 7호로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선 매년 천도제와 탑돌의 의식 등 기념 문화제도 열립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찰 발굴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발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굴이 시작돼 200칸에 달했던 대형 사찰은 물론 바로 옆 여행자를 위한 숙소까지 1000년 전 고려 문화의 비밀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보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이 된다면 그 사찰의 권역이나 규모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박물관은 홍경사 창건 1000주년을 기념해 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특별 기념전을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오전 한때 가시거리가 세종 40m, 금산 180m 등 200m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휴일인 내일 오전에도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다소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50대 남성이 야간 갯벌 체험에 나섰다가 실종돼 태안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57분쯤 서산시 지곡면 해안가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A씨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전날 오후 9시 반쯤 갯벌에 어패류 등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드론 등을 투입해서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 과학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막 이틀째를 맞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열리는 과학체험 전시회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드론과 로봇, 미디어 아트 체험 등이 마련됐고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오늘 26일까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5개 분야 4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음 달 13일과 14일에는 대덕특구와 오월드, 원도심 태미올레, 소재동 등 원도심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11월로 예정된 일부 축제를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열거나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 등 위드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서 시민 제안 68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원도심 일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시민 참여를 위해서 11월로 연기한 대전 국제와인 페스티벌 축제 기간에 아시아 와인 트로피, 아시아 와인 컨퍼런스, 국가대표 소믈리에 대회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